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포토샵 사진 리터칭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것은 사이즈 조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간단하게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는 그냥 800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진이 컷수가 많을 때 그냥 일괄적으로 줄일 때는 포토웍스를 훨씬 더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800이든 100이든 혹은 작은 사이즈를 늘리는 경우는 잘 없지만 늘린다 할지라도 뭐 50개, 100개 한꺼번에 하는 것은 포토웍스가 훨씬 편리하고요. 포토샵에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가 있고, 또한 오늘은 테두리를 넣는 걸 배워볼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 뭐랄까, 이건 조금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출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테두리 넣는 것만 배우시면 되는데, 출력을 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사진을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뭘 열어볼까요? 사진들이 많이 바탕화면에서 자, 사진이 하나 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이 처음부터 해볼게요. JPG로 찍었는데 하얀 부분이 날라가 있죠. 날라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날라가 있으니까 약간의 복습겸해서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한다고 해서, 혹은 밝은 부분을 어둡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지. 이 백합이 아니라 목련이 살아나진 않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제가 로우 파일을 하나 찍어놨거든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화하면 아마 살아날 것 같아요. 자동으로 하면 띡. 자, 아까보다 조금 살았죠. 그래서 밝은 영역을 더 살리는 거죠. 흰색도 하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훨씬 많이 살았죠. 훨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정하면 되죠. 이게 야간에, 밤에 노출을 굉장히 장노출로 길게 줘서 찍은 건데요. 조금 주고, 노출부터 했어야 되는데, 뭐 약간 이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요? 대비는 뭐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색온도 낮아서 그런 거죠. 이거는 원래는 약간 가로등에 불빛을 찍었기 때문에 좀 노랗게 됐었는데, 옛날 사진이거든요. 2000이 제일 낮아요, 이 숫자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대비를 낮추고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좀 더 낫네요. 자, 이렇게 했죠. 자, 컨트롤 0 하면은 꽉 차게 되고, 컨트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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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까보다 이것도 많이 깨져 있다, 그죠? 흰색이 자세히 보면은 어색하잖아요. 100%. 그죠? 그래서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라간 노출을 이 정도 살릴 수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이라이트는 찍을 때 잘 찍어야 합니다. 네, 근데 실수로 어쩔 수 없을 때, 네, 실수로 그때는 이렇게 로우 파일을 꼭 찍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죠. 사이즈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미지 크기에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사진은 가로가 2832의 점으로 되어 있고, 세로가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해상도가 나오죠. 300dpi가 아니라 이런 사진, 이런 해상도나 이런 이미지 사이즈를 왜 공부해야 되냐면, 봅시다. 9에 14인치로 300dpi를 뽑았을 때 최고의 이 화질이잖아요.
근데 더 크게 뽑고 싶을 수 있죠. 크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뭐 여기서 이 이미지 그 사이즈 조절할 때 이 링크 잘 보시고 리샘플링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상도를 한번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포토샵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폭이 14인치를 20인치로 20으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300dpi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로 그냥 커지는 겁니다. 뻥튀기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는 그게 아니고 이 300dpi를 현재 상태 300dpi로 9에 14인치로 출력할 수 있는데 원본을 뻥튀기 하지 않고 최고의 화질, 그러니까 이 파일 크기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를 뽑고 싶어요 한다면 해상도가 240 정도 하시면 돼요. 240 정도. 그러면은 그리고 얘를 체크를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 그럼 아까 전에 300dpi였는데 얘가 240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얘가 아까 300이었잖아요. 300일 때 요 크기였는데 이게 240이 되니까 사이즈가 커졌죠. 아니면 좀 더 그 200 정도로 해도 200m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요. 200 정도 해도 200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에 21인치 정도가 이 사진의 최고죠. 물론 여기서 더 억지로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원본 파일이 굉장히 로우 파일이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찍은 게 이런데 크게 차이가 나는데 핸드폰 사진보다 디지털 카메라 사진이 파일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느리거나 보정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크기를 느린다는 거예요.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크기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 체크를 해제한다는 것은 이제 절대적인 화소의 크기를 안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이면은 이게 커지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서 400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400이 되면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화소의 수를 늘리지 않고 해상도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 크기죠. 간혹 이 링크가 빠져 있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보세요. 7이 아니라 뭐 11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짜부가 됩니다. 짜부가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뭐 후보정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후보정에서는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사진에서 이 사진을 가지고 한번 테두리를 넣어 보겠습니다. 테두리는 왜 넣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출력을 할 때 테두리를 포함해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뭐 그 작업실에 가서 몇 센치 테두리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출력을 하는 것은 출력해서 그냥 벽에 붙일 수도 있지만 액자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미리 복잡해지죠.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진을 보고 테두리를 넣으면 한번 넣어볼까요? 네, 넣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픽셀로 할 수도 있고 센치로 할 수도 있고요. 상대치로 하게 되면 더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해하려면 이게 좋습니다. 23.98cm고 36.03cm잖아요. 테두리를 뭐 조금씩 넣어볼게요. 위아래로 1cm씩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23cm니까 1 들어가니까
3이 아니라 25가 되겠네요. 25가 되겠죠. 그리고 36에서 38이 되겠네요. 그죠? 네, 배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캔버스 확장 색상에서 흰색으로 할 건지 뭐 검정으로 할 건지 해야 되는데 흰색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이게 옛날에 그 사진, 요즘도 사진 인화할 때 텔을 넣어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변이 좀 오염되거나 할 수도 있고 좀 깔끔한 느낌도 들고 그죠? 이 상태로 액자에 넣을 수도 있죠. 이 상태로 맞는 액자를 찾아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본인이 마음대로 10.23과 14.973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액자가 없잖아요. 그죠? 액자에 맞게 넣고 싶은데 얘를 테두리에서 넣고 싶다. 이게 약간 복잡한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액자를 60에 9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케아 가면 60에 90 액자 팔거든요. 현재 우리가 요 사이즈로 하려면 순수하게 하려면 액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 딱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죠. 전시할 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하려면 거기 액자에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약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잘 쓰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60에 90을 액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액자를 대충 제가 잘 쓰는 방법 한번 보세요. 그래서 폭이 60cm, 높이가 90cm. 해상도는 서로서로 맞춰야 되거든요. 240을 하든 300을 하든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뭐 300으로 할게요. 일단 300으로 하겠습니다. 요런 액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액자가. 그럼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 이게 60에 이게 2대3이고 이것도 2대3이잖아요. 60에 90이니까 넣으면 딱 맞죠. 비율이 안 맞지 않나요? 이거는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안 맞는 거고 비율은 맞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미지 크기를 센치로 해가지고 60에 90에 300 dpi죠. 잘못했네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액자가 60에 90인데 사진이 60에 90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진을 60에 9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레이어로 들어가 있겠죠. 레이어는 그냥 버리고 얘를 이미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근데 지금 이게 300dpi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뻥튀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액자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높이를 90으로 하면 뭐 거의 맞잖아요. 거의 하면 커지겠죠. 얘를 가지고 오면 거의 딱 맞죠. 지금 정확하게 안 맞는 건 1mm 안 맞는 거 표시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테두리를 넣고 싶다는 거죠. 그럼 테두리를 넣고 싶으면 여기서 이 사진을 줄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잘 보세요. 일단은 이제 요거를 한번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얘를 잠깐 막 단축키로 했네요. 습관적으로 컨트롤 T를 하면 이게 지정이 됩니다. 이게 아마 제가 늘 단축키로 해가지고 컨트롤 T를 하게 되면은 전체가 지정이 되거든요. 편집의 자유 변형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컨트롤 T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링크가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율이 안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테두리를 보셔야 돼요.
뭘 본다고요? 이렇게 해서 몇 cm가 어울리는지 어느 정도 어울리는지 대충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포토샵이 재밌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쓱 가운데를 가면 딱 맞아요. 자석처럼 붙거든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딱 붙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가로 세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액자 하시는 분들은 액자집에 가면 이걸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60에 90으로 맞췄잖아요. 이게 60에 90인데 테두리가 없으면은 딱 맞지만 테두리가 있으려면은 얘가 이게 줄어들어서 테두리가 생기지만 비율상 위아래가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보세요. 얘가 얘를 잡고 옮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죠. 위로.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위에보다 밑에를 같아도 되고 밑에를 부분을 조금 더 남겨도 예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레이어를 합치면 뭐 끝이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보는 거예요. 테두리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쁜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혹은 더 살짝 줄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진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여백을 둘지 이렇게 하면 대충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 세로만 딱 맞추면은 이대로 그냥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 무시하시고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자, 이미지를 먼저 60에 90 액자에 넣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미지 크기가 60에 90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건 꼭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크기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5cm씩 내가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몇 cm가 돼야 될까요? 50이 돼야겠죠. 이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세로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50. 그러면 확인했죠? 그러면 가로 세로가 5cm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다시 센티미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위에 딱 달라붙습니다. 어쨌든 60이죠. 60. 그리고 높이는 90이죠.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레이어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레이어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봤더니 여백을 좀 더 크게 줘볼까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작업 내용에서 뒤로 가볼게요. 뒤로 이미지 크기까지 왔죠? 열었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를 5cm가 아니라 더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뻥튀기를 여기서 뻥튀기 했군요. 어쨌든 50이 아니라 45로 해볼까요? 45로 해보겠습니다. 45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캔버스 크기를 60에 90에 맞추면 되죠. 그러면 아까보다 여백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생기겠죠. 여백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액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됐는지도 볼 수 있어요. 액자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 똑같죠. 캔버스 크기를 하는데 액자의 센치가 이케아 액자가 예를 들어서
폭이 아주 얇거든요. 1cm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폭이 62가 되고, 그리고 높이도 9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액자를 넣을 것인가. 흰색이 아니라 여기서 저기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색깔을 포토샵에서 많이 쓸 일은 없는데 색깔은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걸 올리면은 뭐 이렇게 약간 나무색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 미송 액자 같은 색깔 비스무리하게 찾으시면 돼요. 클릭하면 1cm씩 늘어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cm짜리 그 텔을 가진 액자에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이미지 사이즈와 캔버스 사이즈를 이용해서 여백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이렇게 출력하시고 그렇게 하면 좀 더 그 사진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핸드폰이나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보다 출력해서 꼭 액자 안 하시더라도 벽에 붙여놓고 계속 보시면은 본인 사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보면서 단점들도 보이고 좀 깊이 있게 본인 사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0회차 포토샵 사진 리터칭 수업을 여기까지 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